그쵸? 이거 단시간에 쓴다는 거는 어려웠어요. 되는 거죠, 이제. 아, 되는 거죠, 그쵸? 네. 별거 아니랍니다. 별거 아니, 왜? 뭐가요? 오늘 또 별거 아니에요. 아니 안 풀어봤으니까. 오늘 거 안 풀어보셨어요? 오늘 거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큰일 났네. 예. 저기하고 토요일하고 겹치니까. 예,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오늘 게요. 특징이, 그러니까 경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점점점 이 일리노이, 제가 DC는 모르겠지만 일리노이 경향이 좀 더 이렇게 막 딱딱 떨어지기보다는 되게 뭐 이거 물어보는지 저거 물어보는지 약간 포기한 그런 문제들, 되게 원론적인 문제들, 그리고 이렇게도 해석되고 저렇게도 해석되고, 그리고 아니면은 아주 어려운 문제들, 아주 디피컬트한 문제들, 그쵸? 그런 게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티피컬한 건 이제 더 이상 안 나온다는 거죠. 옛날에는 기출문제 보면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경향이 아주 딱딱 떨어지고 티피컬한 거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럼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기출문제를 열심히 딱딱 떨어지게 풀었어도 여러분은 어려운 문제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오늘 문제를 보면은 약간 그런 것도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한번 해볼게요. 떨어지는 것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먼저 Secure Transaction 한번 볼까요? Secure Transaction. 이제 지금쯤이면은 모든 과목이 이제 거의 다 이제 한 번 정도는 완성이 됐을 시기 아닌가요? 다들 공부 방법에 따라 틀리겠지만.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2주 정도는요, 이제 외우잖아요. 그쵸? 마지막 2주에 거의 수업 안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보강을 해야 돼가지고 이때 수업을 하면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이번 주부터 일을 시작해가지고 주말에 이때는 시간 낼 수는 있거든요. 근데 잡히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보강을 꼭 해야 된다고 하면은 저는 뭐 룰을 한번 정리하면. 룰 정리하는 시간이요. 예, 그래서 이 하루가 되게 MB도 한번 정리해야 되고 룰 정리도 한번 하면 좋죠. 어쨌든 이 2주가 여러분 이제 그 암기 시간이잖아요. 그쵸? 더 이상 어떤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뭐 하는 거는 너무 시간 낭비잖아요. 그쵸? 포기하셔야 되죠. 포기. 그러니까는 이 2주 전이 지금 이제 2주잖아요. 그쵸? 7월에 2주. 이 정도 되면은 모든 과목이 다 한 바퀴 돌고 나서도 이제 모르는 과목만 이제 집중적으로 하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그쵸? MB는 뭐 거의 17문제에서 20문제만 건들고 뭐 이 정도. 그죠? 그래서 Secure Transaction이 정리가 다 됐다는 의미에서요. 빨리 풀어볼게요. 6페이지를 보면은 되게 짧죠? 여러분 풀어봤을지 모르겠지만은 짧으니까 한번 그대로 가볼게요. 6월 달에 여러분 답안지를 제가 좀 봤으면 좋겠는데 6월 달에 되게 간단한 논리죠. 그쵸? 솔드 2 바이스클인데 하나의 바이스클하고 하나의 바이스클 그쵸? 좀 맨 이거를 맨한테 팔았다 그러고요. 리테일러가요. for the total price. total price가 1500. man made 200 다운 페이먼트. 그쵸? 200 다운 페이먼트. 먼저 뺐고요. 다운 페이먼트. So 1 year. The man also signed the security agreement. security agreement도 있고요. 그쵸? 됐고요. balance 1 year. 이거 딱 보면 이거 그건지 아시겠죠? PMSI. 이게 전형적인 PMSI 문제였는데 PMSI고요. 다 필요 없는 얘기였죠. 이제 공부 다 했잖아요, 저희가요. 일단 never file the final statement. 이게 중요하죠. never file the final statement. 여러분 이거 표시하시고 안 했다. 이거 나오면요. PMS에서 파일을 안 했다. 그러면 이거 컨슈머 굿인가 바로 이제 퀘스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너무 땡큐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면 이제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다음 달러 바로 넘어가면요. 그래서 him and girlfriend. 근데 girlfriend 위에 샀는데 둘이 깨졌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고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도 used죠. 그래서 8월 1일 날 sold one of the bicycle garage sale to buyer. 하나의 바이스클은 누구한테 팔았냐면은 buyer. 그러니까는 다시 강조드리지만 이 secure transaction에서 가장 관건은요. 이 물건의 종류, 컨슈머 굿인지 인벤토리인지 그리고 에퀴먼트인지 그리고 이게 프레젠트인지 애프터 액콰이어인지 그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PMS, Security Interest의 관계 PMS인지 아니면은 어떤 Security Interest인지 그쵸? 그래서 이 바이어가 어떤 스테이러스인지 이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바이어가 이거를 샀을 때
항상 저희가 어떤 스테이터스를 따져줄 때 at the time of the attachment, his status is like 그러니까 그 loan,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debtor의 스테이터스를 우리가 말하는 거죠. 지금 이 debtor가 이거를 enjoyment 하기 위해서 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consumergood 맞죠? 여러분이 이것도 이제 가시기 전에 그거 기억하셔야 되죠. 컨슈머 굿을 쓸 때는 어떤 term of art가 있고, 인벤토리에 대해서 쓸 때는 어떤 term of art가 있고, equipment 쓸 때는 어떤 거. 왜냐면은 그레이더가 그런 단어들을 찾으니까요. 그렇죠?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래서 이게 컨슈머 굿이라는 거 여러분 표시를 해주셨어야 되고요. 여러분 답안지에. 마지막에 이제 10월 1일 날 Give the other bicycle to his friend. The other bicycle 나왔는데 이거를 friend한테 줬대요. friend. 다른 바이스클을 friend. 이 friend의 스테이터스에 대해서 여러분 또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죠. Right for the. 이것도 recreation.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secure transaction 문제 나오면요, 항상 그 범위를 제가 그때 첫 강의할 때 생각해 달라 그랬잖아요. 항상 여러분이 쓰셔야 될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의 종류,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벤토리나 이퀴먼트 물건의 종류 써주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스테이터스, 데러의 스테이터스를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 시큐리티 인터레스트가 파일링 됐는지 안 됐는지, 그 다음에 무슨 뭐 프라이오리티까지 요 정도를 여러분이 써주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항상 놓치시는 게 뭐냐면 어떤 논리의 깊이나 다른 뭐 새로운 걸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가장 기본적인 걸 놓친다는 거죠. 근데 정말로 시큐리티 트랜잭션이나 이 커머셜 페이퍼는요, 이런 기본적인 거에 다 그레이드가 가요. 이런 기본적인 그레이드가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것 중에서도 몇 개 빼먹고 막 그 중요한 거 하나를 쓰시는 것보다 이렇게 꼼꼼하게 다 이런 거 써주시는 게 훨씬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요. 왜냐면은 뭐 포인트 실수 보니까 이런 게 다 이제 퍼센트 들어가는 거죠. 중요한 이론 하나 뭐 쓰면 좋겠지만 이거 놓쳐도 그렇게 많이 안 가는 거죠. 페어 게임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거 기억해 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면은 각각의 스테이터스에 대해서 미리 먼저 말씀드리면은, 얘는 컨슈머 굿을 컨슈머 굿이기 때문에 PMSI에서 파일링 안 해도 automatically 그 perfect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얘도 지금 컨슈머 굿을 컨슈머가 샀잖아요. 왜 컨슈머라고 우리가 말하냐면은 얘도 recreation, enjoyment 때문에 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 단어들이 여러분의 답안지에 다 있으셨으면 좋은 거죠. 어쨌든 결론은 그렇고, 처음에 먼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 문제들의 퍼센트 디스트리뷰션을 좀 보면요, 1번, 2번이 있잖아요. 그쵸? 1번, 2번 이렇게 안 같죠? 1번에서 우리가 A, B로 나눌 수가 있죠? 왜 A, B로 나눌 수가 있냐면, 처음에는 이 buyer의 스테이터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해주고, 거기서 이제 PMSI 나오는 거죠. PMSI, Consumer Good Perfection. 그 얘기를 여러분이 쫙 써주셨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SI를 가지는 거는 네, 리테일러가 PMSI를 가지는 거죠. 그렇죠. 바이어는 지금 컨슈머 굿이고, 네, 그 리테일러는 그 인벤토리로 바이시클을 한 거죠. 네, 리테일러 인벤토리요? 컨슈머. 컨슈머 굿이죠. 그러니까는 저번에도 그때 헷갈리셨던 것 같은데, 그 인벤토리인지 컨슈머 굿인지 누구의 입장에서 보셔야 되냐면요, debtor의 입장. At the time of the attachment. 그거 term of art예요. You have to put your the person's status at the time of the attachment. 그 security interest 생성되려면 attachment가 필요하잖아요. 그때 debtor가 어떤 목적으로 그 물건을 받았느냐인 거죠. 그래서 이 buyer는 debtor로서 지금 놀려고 지금 이거 받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family purpose, enjoyment purpose 이런 거 쓰시면요, 바로 이 PMSI이긴 하지만은 그 파일링 안 했다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요거보다 더 중요한 이슈가 있었어요. 이 프렌드 나오기 전에 하나 더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제가 얘기 드린 거는 네. 인벤토리 이 여부가 여기서는 그러니까 리테일 입장에서 이 인벤토리 여부는 네. 이 PMSI를 구성하는데 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PMSI라는 얘기는 네. 산 바이어 입장에서 이게 소비재다 그러면 네. 그 물품에 대해서 PMSI가 된다는 의미고, 리테일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바이시클은 자기 재고품을 판 거잖아, 인벤토리를. 그러니까 리테일 입장은 이게 지금 고려하지 마셔야죠. 그러니까 고려하는 그렇죠. 인벤토리 금품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이 문제에서는 네. 그게 중요한 이슈는 아니죠.
네네. 그러니까 항상 그거 쓰실 때요, 방향을 잘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렇게 막 흔들리실 때 얘로 기준을 딱 잡아주시고요. 이 바이어로 기준 딱 잡아주시고 얘 입장에서 컨슈머 얘기만 해주시고 인벤토리 얘기를 아예 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레이더가 헷갈릴 수 있어요. 그쵸? 그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이슈 하나 더 있었죠. 뭐였죠? 바이어가요. 바이어 who paid 400. 우선 2번 먼저 보시면 죄송해요. 2번에서 프렌드한테 준 거는 이거요. 프렌드가 어떤 value 주고 그렇게 한 거 아니죠. 그쵸? 그래서 결론만 말하면 security interest 지금 여전히 원래 갖고 있었던 리테일러 갖고 있기 때문에 바이스클 가져갈 수 있죠. 가져갈 수 있죠. 왜냐면은 얘가 권리가 있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이 사람이 왜 free from security interest냐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그 얘기를 해주는 게 이거의 관건이었어요. 그쵸? 이게 PMSI라는 게 35%고요. 그리고 왜 이게 free from security interest가 리테일러한테 안 있고 이 바이어가 지금 이기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35%였어요. 근데 그 이유가요, 여러분. 저번에 buyer in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랑 같은 거죠. 뭐냐면 consumer가 다른 컨슈머한테 물건을 주는데 반대급부로 얘가 얘한테 value를 줬으면요. 그쵸? 그 perfect가 뭐 된 거 이걸 떠나서 이 번호는 이 책은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value를 줬으면은 이 사람은 되게 free from the previous security interest인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는 포인트 시트에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A가 B한테 물건 줬을 때 이 사람이 지금 퍼펙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만약에 이 바이어가 buyer in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면요. 이 사람 without knowledge 플러스 good faith면은 이 사람 free from the security interest 맞죠? 그쵸? 또 이거랑 똑같이 하나가 더 있는 게 만약에 어떤 컨슈머가 다른 컨슈머한테 물건을 줬고요. 이 컨슈머가 거기에 대해서 value를 줬잖아요. 그러면 이 컨슈머도 앞에 있는 사람이 퍼펙트 했는데도 불구하고 얘도 free from the previous security interest. Therefore, he has a right. 이렇게 쓰시는 거죠. 이게 35%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아까 PMSI 35%, 요거 35%, 마지막에 이 프렌드는 어떤 value도 주지 않았잖아요. value도 주지 않았으면은 얘는 퍼펙트한 사람한테 못 당하죠. 그렇죠? 그래서 퍼펙트한 리테일러한테 security interest가 있는 거고 이 사람은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거까지가 100% 풀 크레딧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답안지에 그 얘기가 지금 들어있는지 여러분이 셀프 그레이드 해도 좋고 그렇죠? 시간 재놓고 오늘 푸셨어요? 예, 어땠어요? 다 거의 들어갔어요? 아직은 힘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단어가 그러니까 막 자꾸 손에 있고 막 이렇게 읽을 때까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진짜로. 결국은 BIOC가 PMSI보다 우선한다는 얘기네요. There is no BIOC here. BIOC 없어요. 지금 BIOC, BIOC가 문제가 BIOC가 아니라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얘는 buyer in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가 아니잖아요. 얘는 그냥 그냥 컨슈머 구스 산 거니까. 컨슈머 구스를 그냥 정당하게 돈 주고 산 거잖아요. 모르고 산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얘가 buyer in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인가요? 아닌데. 바이오 인더 오딜 코스 비즈니스라고 바이오 올수 있나? 아니죠. 사이에 man이 있었잖아요. man.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려서 그렇죠. 사이에 이 컨슈머가 man도 갖고 노는 사람이었죠. 그냥 컨슈머였어요. 왜냐면 이 데러의 입장에서 어태치먼트 입장에 봤을 때 이 사람 놀려고 이 바이어를 산 거고 이 man이 바이어한테 줬는데 바이어 역시 놀려고 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놀려고 사는 사람이 놀려고 사는 사람한테 줬을 때 룰이 하나 있잖아요. secure transaction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앞에 있는 사람이 퍼펙트 했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있는 사람이 앞에 있는 컨슈머한테 그대로 컨슈머 굿으로 받고 얘는 반대로 어떤 value를 줬다면 얘가 free from the security interest라는 거죠. 그게 룰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buyer in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 얘기를 왜 했냐면요. 이게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왜냐면은 우리가
베스트바이에서 그 TV를 샀을 때도 나도 buyer in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잖아요. 얘는 나한테 인벤토리를 팔았겠지만요, 그렇죠? 그래서 인벤토리를 팔았겠지만, 그래서 저는 얘 앞에 있는 애가 perfect 했는데도 불구하고 without knowledge이고 good faith 요게 있었다면은 이 사람은 free from the security interest of the previous person. 이거랑 똑같이 컨슈머 대 컨슈머로 샀다면은 그리고 이 사람이 value를 줬다면 이 사람도 free from the security interest of the previous perso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buyer in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끝? 룰이 UCC에 따로 있네요. 예예 이거 UCC 룰이에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퍼스널 패밀리 하우스홀드 목적으로 네.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네. 이제 굿을 사는 경우에는 그렇죠. 그건 뭐 진짜 프리오브 퍼펙티브 시키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복권 있는 거 취득한다.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는 제 느낌으로는 이런 거를 이제 그대로 우리가 공부한 대로 그대로 갖다가 넣어주면 너무 땡큐지만요. 그렇게는 안 나올 것 같고요. 항상 그랬지만 이거를 약간 비슷하게 해가지고 나오겠죠. 근데 우리의 정답은 어떻게 보면 똑같을 수도 있고, 예? 그렇지만 예, 경향이 그런 것 같아요. 좀 공부를 했으면 비스무리하게 어널리시스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룰 같은 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우리가 그 어널리시스를 할 수가 있죠. 네 가지 조건이 있네요. 그러니까 파일을 한 경우에는 안 되네요. 네, 거기 그런 것도 있죠, 그죠? 세세한 거는. 그건 이제 셀프 스터디 하시면 되고요. 오케이, 넘어갈게요. 하나 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두 번째를 보면은 Federal Civil Procedure잖아요, 그쵸? 요거가 여러분 이거 그때 저랑 같이 했는지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Issue, Claim, Preclusion 이게 레스 주리카다 맞죠? 레스 주리카라랑 하나 다른 이름 또 뭐였죠? 레스 주리카라랑 그냥 이슈 프리클루전이었을 거예요, 그쵸? 아, 에스토펠이다, 맞죠?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거를 제가 그때 설명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offensive인가? non-mutual인가? non-mutual 뭐죠? 그 다음에 offensive 제가 정확한 걸 지금 말씀드릴게요. 뒤에 포인트 슛에 보면은 이거 문제가 나왔다는 거는 여러분이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non-mutual issue preclusion, non-mutual issue preclusion. 이것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offensive 뭐죠? 네, 이건 나와서 보이면 말씀드릴게요. 못 찾겠네요. 어쨌든 이 문제 자체를 좀 보면요. 이것도 좀 구조화 할게요. 그냥.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제너럴 룰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클레임 프리클루전은요. 우리가 어떤 조건 3개를 만족하면은 그 클레임은 다시 다른 세컨드 트라이얼에서 다시 어설트 할 수 없다. It cannot be litigated. 그쵸? 다시 리티게이트 될 수 없다. 그게 바로 뭐 파티가 똑같아야 되고 뭐 그 on the merit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었는데 뭐였죠?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뭐였죠? 클레임 같아요. 클레임이요? 그런가요? 클레임이 같아야 되나? 그래서 파티가 같고 on the merit이고 클레임 같고 요거 있었죠. 그 다음에 이게 issue preclusion도 똑같죠. 그쵸? 파티가 같고 on the merit이고 그 issue가 litigated already 그래 뭐 decided 뭐 그런 거죠. 그쵸? 더 있긴 한데 중요한 거는 새로 나온 이 컨셉이 방금 제가 말한 non-mutual 뭐죠? non-mutual 그거? 또 까먹었어요. 그거 있잖아요. 그거는 어떤 이슈냐면은 같은 파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assert, litigate 할 수 있다라는 새로운 그런 개념이죠. 이따 나올 때 좀 말씀드릴 거지만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거랑 상충되는 거가 아닌가 싶어요. 원래는 파리가 같은 거인 것만 preclude 되는데 다른 파리가 됐을 때도 preclude가 될 수 있다. 뭐 그거 같았어요. 다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저희가. 이슈 프리클루전은 어차피 파리가
다르더라도 네. 그 이슈가 같은 사건에서 네. 동일한 내용이면 네. 그두 사람이 동성에서 타다가 두 사람 다 다쳤는데 네. 한 사람이 어떤 그 사건에서 이겼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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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다른 사람도 그 이슈에서만 그 프리쿠르전 되는 걸로 배웠고. 네, 정확하게 그 말이 지금 저희가 다룰 건데 원래는요. 1, 2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파리가 다르면요. 안 된대요. 이슈 프리쿠르전. 네. 네. non-party or the privity 그거 아니면은 안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푸실 때 이거 어떻게 푸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저는 풀 때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러면 어떤 상황인지 지금 잠깐 보면요. 엄마랑 자식이 있는데요. 둘 다 어른이고 스테이트 A에 사는 거죠. A에 살고 엄마 차가 있는데 그 100K 정도 넘는 근데 아들이 빌려 탔죠. 그다음에 트래픽 라이트에서 사고가 났는데 이 드라이버가 rear-ended 뒤에서 갖다 박은 거죠. 엄마 차를요. 그래서 beyond the repair 거의 뭐 망가졌고요. injured 됐고요. 근데 이 드라이버는 스테이트 B 사람이고요. 그렇죠? 스테이트 B 사람이고요. 그래서 아들이 지금 드라이버를 소송 걸었는데 District of State A에서 소송을 걸었대요. 저 alleging that she was negligent in the process. 예, negligent로 소송을 걸었고요. 걸었고 데미지가 7억K. 이거 보면요, 자꾸 이게 지금 PJ 문제인 건지 자꾸 이게 유혹을 하는 거죠. 이게 PJ다 아니면은 이게 저거 jurisdiction 문제처럼 보이잖아요. 긴장되는 거예요. 근데 exclusive 이러다가 그 diversity 문제 같기도 하고 in her answer에서 네가 알러지 하기를 예, son이 contributory negligent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러분 allergy 이거는 그냥 제가 높아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allergy 자체는 어떤 효력 없죠. allergy는 그냥 주장한다는 거죠. 어떤 그게 없어요, 그렇죠? 그렇고 further alleged brake light이 were burned out and the mother's negligent failure to properly maintain. 그쵸. contribute.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너도 운전 잘못했고 니네 그 엄마도 차 관리 잘못했다 이거 아닌가요? 그쵸? 그랬던 것 같고 그다음에 다음 달락 가시면요. Trial on the merit. Jury answer the following. 네, on the merit 했고요. Following interrogatory에서 이렇게 됐죠. Do you find that 네가 negligent 하냐? 이게 질문이죠, 이제. 네가 negligent 하냐? 그랬더니 yes라 그랬어요. yes. 결정된 거죠, 지금요. 그렇게. Do you find the son was negligent? Son was negligent. No라 그랬고요. No라 그랬고. Mother's negligently failed to proper working order. 예. 그러니까 엄마가 negligent 했냐 그 말인 거죠. Mother's negligent. 거기서 yes라 그랬죠. 근데 이게 지금 효력이 있는 게 Jury answered the following special interrogatories 했대잖아요. 주어리가 answer 이렇게 했다 보니까는 지금 이거 on the merit 안에서 결정이 이렇게 나버린 거죠. 그쵸? negligent 했다. 그러면은 judge then entered the judgment in favor of son. 그리고 드라이버 졌죠. 예, didn't appeal. 근데 2달 후에 바로 엄마가 여기서는 첫 번째 트라이얼 이제 끝났잖아요. 그쵸? 끝났는데 2달 후에 세컨드 트라이얼에서 엄마가 똑같은 파리. 엄마는 non 파리이고요. D가 지금 same 파리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를 잡아냈으면 여러분이 아, 이거 PJ가 아니라 이거 그 레스 주리카라 문제구나. 이거 이슈 프리클루전 문제구나. 이렇게 알았겠죠. 그다음에 똑같이 District State of A에서 했고요. alleging that driver's negligence. District 엄마의 칼랬대요. 얘가 negligent 했다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7OK 이상을 또 하는 거고요. 이제 끝. State A follows the same preclusion principle. 프리클루전에 대해서 논하라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1, 2, 3을 한번 볼게요. 우선은 퍼센트적으로 보면요. 이게 되게 비등비등했어요. 1번이 35%, 2번이 35%, 3번이 30%. 여러분 이렇게 3분의 1씩 나눠지면 여러분 정말로 3분의 1만큼의 그런 룰이 있다는 익스펙트를 하셔야 돼요. 괜히 쉽게 이렇게 던져줘 그런 건 거의 없거든요. 가끔 저번에 제가 채점하다가 보니까는
룰이 요만큼이고 애널리시스가 요만큼이죠. 이러면 거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이 쓰셨다 하면은 내가 뭔가를 빠뜨렸구나. 내가 여기다 뭔가를 좀 쓸데없는 말을 썼구나.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여러분이 특별하게 애널리시스를 난 되게 정교하게 한다 그런 거 아니면 여러분이 룰을 쓰는 만큼만 애널리시스가 나오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비슷하게 좀 맞춰서 써주시고요. 1번 보면은 질문이 그거죠. 엄마의 클레임 against 이 D가 barred by judgment in the son versus driver. 이 son versus driver에서 있었던 judgment가 있기 때문에 요 클레임이 안 되냐는 거죠. 중요한 건요, 여러분. 이게 클레임의 문제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클레임 가지고 물고 늘어지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클레임 가지고 내가 뭐라고 써야 되는 거지? 그럼 여러분의 conclusion을 한번 써보면은 conclusion은 it is not barred 그렇게만 딱 써주시고요. 그리고 the issue is whether 이거 써주시는 분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안 썼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써주실 분 써주시고요. 근데 바로 general 룰로 저는 갔는데 generally 그 다음에 여러분이 써주실 게 바로 그거죠. 같은 party와 on the merit 그리고 같은 claim이 assert 돼가 litigation 됐으면은 이 claim은 두 번째 claim 와서는 it cannot be re-litigated. 그러니까는 it is barred. 그렇게 딱 써주셨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슈는 그거잖아요. party가 틀리잖아요. 그렇죠? 얘는 엄마고 얘는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또 꼭 써주셨어야 할 이슈가 뭐냐면 엄마와 아들이 같은 party가 아니거나 프리비티 관계. 이거는 그냥 외우면은 여기 바로 나오는 거죠. 프리비티 관계이냐는 거죠. 엄마와 자식은 여기서 프리비티 관계가 아니죠. 그러면 어떤 정말 뭐 좋은 점수 받는 애들 이런 것까지 썼겠죠. Privity relationship is 뭐죠? 프리비티가요? 부모와 자식 관계가 프리비티가 아닌 이유가요. 이 둘 사이는 어떤 계약 관계가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게 설명해 주면 되나요? 사건에 네. 영향을 받지 않는 관계일 때, 즉 받는 관계일 때, 사건의 영향을 그 클레임에 영향을 네. 받는 관계일 때, 둘 사이가 프리비티. 예, 그렇죠. 만약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주종 관계예요. 그렇죠? 얘네는 프리비티 관계죠.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컨트랙터 관계면은 프리비티. 그리고 employer, employee 프리비티. 근데 엄마와 자식은 어떠한 그런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닌 거고 그러므로 therefore the claim cannot be re-litigated. 여러분의 결론은 그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건 이제 straightforward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럼 두 번째는 바로 질문이 그거죠. Does jury's conclusion. 이게 jury's conclusion이잖아요. 네. 1번이 그 질문이 이게 정확하게 뭐예요? 그러면 드라이브에 대한 모델의 클레임은 네. 다 되느냐? 이게 bar 되냐고. 예. 발 되느냐? 뭐에 의해서? 선앤 드라이브라는 게 judgment. 그 판결 바이가 무슨 의미죠? 그 판결하고 무관하냐? 그 판결에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느냐? 네. 뭐예요, 저거 의미가? 그러니까는 그렇게 분석을 들어가셨다는 것 자체가 지금 클레임 프리클루전에 대해서 잘 안 잡히신 거죠. 왜냐하면 프리클루전이 잡혀졌다면은 지금 이게 질문이 바로 그 전에 클레임이 있었는데 같은 클레임 해도 되냐 안 되냐 이거 물어보는 걸 아시겠죠. 그렇죠? 지금 같은 클레임을 해도 되냐 안 되냐는 거잖아요. 아니, 그거는 네네네네. 근데 근데 네네. 바이드 저지먼트, 이 저지먼트가 결국 메리스에 대한 건지 지금 아니면 이슈에 대한 건지 그걸 좀 알고 싶어요. 저지먼트가 판결이잖아요. 그렇죠. 판결이면 도난 사건에 대한 그 어떤 메리스를 얘기한다 그러면 네. 그 판결, 그쵸. 굿 퀘스천. 판결이 뭐냐면요. 여기서 이렇게 났잖아요. 판결이 얘가 지금 네글리전스로 소송 걸었는데 써니 D가 네글리전스 했어요. 그랬더니 결론이 그래 네 말이 맞다. D가 네글리전스 했다 이거잖아요. 그럼 저지먼트는요. D가 네글리전트 하다죠. 이거는 지금 인테로게이션이에요. 그쵸? 인테로게이션 과정에서 주어리가 이렇게 앤서를 했던 거고요. 이런 과정에서 지금 이 결론이 나온 거거든요. 저지먼트는 D가 네글리전트 하다. 그러니까 이 클레임, 엄밀하게 말하면 클레임은요. S의 클레임 is D is negligent. 결론은
네글리전트하기 때문에 그렇죠. 천불 이상의 데미지를 받았다. 그렇죠. 데미지 너 저기 손해배상 해라가 저지먼트 메리트 아닌가요?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클레임에 집중을 해주셔야죠. 클레임.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데미지 뭐 100%, 뭐 75, 뭐 K 이거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저지먼트라고 함은 너 어떤 판결이 났냐, 누구가 잘못했냐 이거를 말하는 거죠. 그 판결 안에 누구의 과실이 있느냐 그까지 포함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 저지먼트라는 게 그 판결에 의해서 받으냐 금지되느냐. 그렇죠. 그 판결이 판결이 D가 negligent 하다는 네글리전트하다 그러면 그거죠. 안 된다 그러면 머리를 쥐어 뜯으시면 제가 민망하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얘가 그러니까는 그거죠. 이 문제 자체를 보면요, 바로 이슈 claim preclusion이라는 감이 오셔야 돼요. 왜냐면은 the claim is barred or not 그게 퀘스천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슈 그 claim preclusion이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저지먼트가 그렇게 났다고 해서 다시 이거를 리리게이션 할 수 있냐 없냐 그거 물어보는 거죠. 만약에 이런 문제 나오시면요, 정말 조금 쉽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그때 에세이 문제 풀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되게 어렵게 compulsive 뭐죠?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compulsive 뭐죠? permissive 이거 있잖아요. 그렇죠. counterclaim, compulsive counterclaim, permissive counterclaim, 우리 cross claim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joinder 다 요거 있잖아요.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그쵸? 이 문제 우리 다음 시간에 풀어볼 건데 여기랑 관련돼서 그 레스 주리카라가 나와요. 왜냐면 compulsive는 꼭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나중에 웨이브 되잖아요. 그쵸? 근데 요거랑 레스 주리카라랑 연결이 되죠. 그쵸? 그래서 요거랑 연결되는 기출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렇게는 다시 안 나온다는 거죠. 왜냐면은 너무 시간이 없었고 좀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문제 나오면 오늘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 쳐주시는 게 좋고요. 그럼 2번은 바로 들어갈게요. 2번에서는 질문이 이슈가 벌써 얘기가 됐는데 그 이슈가 벌써 on the merit에서 결정이 됐는데 파리가 달라졌을 때 또 우리가 그 litigate 할 수 있냐는 거죠. 어디서 우리가 단어를 뽑아낼 수 있냐면 jury's conclusion 어떤 conclusion이냐면은 mother had negligent라는 거 있잖아요. negligently failed to maintain the brake잖아요. 이게 preclude, mother로 하여금 litigate 하는 거, the issue를 막냐 이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요거 지금 되게 그러니까 authority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걸 뭐라 그러지? 어떤가 authority가 있는 거잖아요. 요렇게 결정이 냈다고 해가지고 다음 우리가 그 litigate 할 때 이 이슈가 나올 건데 그게 bar 되냐는 거죠. 그럼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 이슈 프리클루전 문제잖아요. 이슈 프리클루전. 이슈 프리클루전 하면은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죠. 그렇죠? 이게 같은 파리끼리 하는 건지 on the merit인지 이건 조금 더 길죠. litigate 됐었는지 decide 됐었는지 그런 거 몇 개 있잖아요. 근데 그거 외워준 거를 여러분 써먹으시면 되는 거죠. 근데 봤더니 벌써 이건 좀 쉬웠죠. 같은 파리가 아니다. 왜냐면은 엄마와 아들은 프리비티 관계도 아니기 때문이다. Therefore, it cannot be barred. 그쵸. It can be re-litigated. 거기까지는 쉬웠는데 그게 35%였고요. 3번이 바로 우리가 아까 얘기한 non-mutual issue preclusion 그거였어요. 그쵸. non-mutual issue preclusion의 정의는요. 제가 보니까 문제에서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thus jury's conclusion 방금 이 jury's conclusion에서 that driver was negligent 했다는 게 preclude driver from litigate that issue in the mother's letter. 이 질문이 뭐죠? 이 드라이버가 여기서 드라이버가 네글리전트 했냐 그랬더니 대답을 네글리전트 하다 그랬잖아요. yes라 그랬잖아요. 그쵸? 이게 preclude driver 이 세컨 트라이얼에서 또 소송 당했잖아요. 그쵸? 엄마한테. 드라이버로 하여금 이 이슈를 똑같이 지금 리리게이트 할 수 있느냐. 지금 D 입장에서는요. 당연히 하고 싶겠죠. 왜냐면은 첫 번째에서 엄마랑 소송 건 것도 아닌데 지금 D가 네글리전트 하다고 결론이 나버렸어요. 근데 세컨에서 이렇게 결론 났기 때문에 또 그렇게 결론 났다고 하기 싫겠죠. 그러니까는 D 입장에서는
이거는 발되지 않는다. 다시 리리게이트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고요. 엄마 입장에서는 아니다. 여기서는 결론 났기 때문에 같은 이슈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써먹는 우리 그 이론이 바로 non-issue 죄송합니다. non-mutual preclusion. 죄송 왜 이래. non-mutual issue preclusion이죠. 그쵸? 그래서 요거에 의해서 우리는 다시 리리게이트 할 수 있다. 그렇게 결론 내는 거 맞죠? 답이 그거 맞나요? 여기서 문제 자체가 이거였어요. May the non-party to the earlier action invoke the judgment in that action to preclude the party prior action litigate an issue that the party had a full and fair opportunity to litigate in the earlier action. Under the doctrine of non-mutual issue preclusion 이거에 의하면요. the first action. 첫 번째 이 액션에서 might preclude driver from litigate the issue of the negligence. 예, preclude 될 수도 있대요. 왜냐하면은 원래 이슈 프리클루전에서는요 같은 파리가 아니면은 봐야 되지 않잖아요. 근데 non-mutual 이슈 프리클루전 이론에 의하면은 제가 옛날에 이거를 어디 인터넷에서 찾았던 것 같거든요. 왜 다른가 하면서 같은 파리가 아니더라도 예, 그 전에 리디게이션 충분히 됐었으면은 다른 파리더라도 뒤에서 리디게이션 되지 않는다 이런 게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이해했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엄연히 이 D 입장에서는 노 다시 리디게이트 하고 싶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첫 번째에서 니네 엄마도 조인할 수 있었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조인할 수 있었는데 왜 지금 니네가 일 크게 벌려놓고서는 나한테 지금 다시 어설트도 못하게 만드느냐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결론은 이슈 프리클루전에 의해서 이거는 bar 된다 이 말을 엄마는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는 뭐 D 너 입 다물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D 입장에서는 아니다. 뭐 아무리 넌 그 뮤추얼 이슈 프리클루전이라는 이론이 있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엄마가 그 전에 소송에서 조인도 할 수 있었고 충분히 첫 번째에서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또 자꾸 늘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넌 뮤추얼 이슈 프리클루전을 알고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거가. 오케이? 그게 제가 지금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어. 네. 그 동승자 그게 결국은 그 이슈가 같은 거라면 여기 이슈는 결국은 드라이버가 레그전트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지금 원칙적으로는 노뮤추얼 이슈 프리클루전에서는 이 드라이브가 결국 리티게이션 하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같은 이슈일 때는 파티가 다르더라고. 네. 그 프리클루드 된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예, 결론만 났지만은 제가 그때 케이스를 찾아봤을 때는 엄연히 조건이 있었어요. 엄연히 파리가 다르지만 그 전에 충분히 이 이슈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했다면 여기서 프리클루드 되는 거죠. 원래 제너럴 룰은요. 두 파리가 같아야지 프리클루드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두 파리가 다르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M하고 D. 그러면은 뭐 예, 그 엄연히 그러니까 프리클루드가 안 된다라고 말할 법도 하지만 non-mutual issue preclusion에 의해서 파리가 다르더라도 얘네가 bar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엄마는 그 D 입장에서는 솔직히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검증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이게 이 이슈가 충분히 여기서 논의가 됐느냐. 그거를 얘기하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D 입장에서는. 비어커를 오퍼레이션 하는 데 있어서 D가 네글전트 했다라는 그 사실은 그게 D하고 S 선화의 관계에서 이미 결론이 난 사건이고. 그렇죠. 결론이 났지만은 같은 사건에서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어머니가 참여했을 때는 그 사건이 이 내용이 좀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느냐? 그거는 아닌데 실제 그럼 누가 참가해서 같이 했다 그러면은 네. 좀 더 난 한소수원서 간단히 끝날 수 있었던 걸 네. 다시 해서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좀 번잡스럽게 됐으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스트롱 아argument를 가진다. 네. 이제 물론 조금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뭐 어떤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머니는 어차피 이게 D가 네글전트 했다 그러면 자기도 네글전트 한 부분 메인테넌스에 있어서 그 부분에서 과실상계 같은 게 좀 적용될 수는 있겠지만 네. D가 네글전트 했다는 그 자체를 뭐 어머니가 얘를 소송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이제 생각이 있어서 네. 아까 이제 그 두 사람 같이 운전하다가 이제 네. 같이 운전하고 결혼 같은 케이스가 아니냐
공식적으로 뒷부분은 이제 약간 한 번 더 적어준 거는 이해는 되는데. 네네네. 그러니까는 그거를 머릿속에서 이제 클리어하게 잡는 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좀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앞에서 D가 네글리전트하고 결론 냈다고요. 솔직히. 뒤에서도 똑같은 사건이니까 네글리전트 같지만 솔직히 이거 아니죠. 앞에서 주얼이나 저지도 틀리고 그쵸 달라요. 윈네스도 다를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사건은 그대로 왔다고 저지 윈네스 다 다르죠. 그러니까는 똑같이 네글리전트 하다라고 말하는 게 얘 입장에서는 충분히 지금 검증이 안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쵸? 그러니까는 그래서 넌 뮤추얼이 무슨 말이에요? 넌 뮤추얼이요. 그러니까는 제가 그때 공부한 거 봐서는 그 same party가 아닌 거예요. 네네네. 원래 이슈 프리클루전은 same party여야 되는데 same party가 아닌 거. same party가 아니더라도 프리클루드 된다라는 거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잠깐 여러분 지금 써오신 게 있으면 한번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겠어요? 안 써보신 분 잠깐 보시겠지만 써오신 게 있으면 내가 어느 정도의 단어를 넣는지 그거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시간이 조금 있고 하니까 지금 이거 페더럴 먼저 좀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제가 한번 적어드려 보면요. 이거죠. 여러분의 첫 번째 1번 답안지에는 본인은 본인 거를 프로그램에 착취 나가서 한번 쓰면 보고 싶지 않아요. 진짜 보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요. 저는 혼자 쓸 때 이게 제일 괴로웠어요. 제일 괴로워. 이 클레임 프리클루전. 여러분이 이거 이슈를 딱 던져주셨어야 됐고요. 그쵸? 그 다음에 general rule. same party on the merit. 그 다음에 same claim. 그쵸? 요게 조건이잖아요. 그쵸? 요 1, 2, 3 조건에 의해서 결국에는 bar 된다. 이 말까지 여러분이 써주셨으면 요거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이거는, 하나 더. non-party or privity. 그쵸? 요 단어까지 넣어주셨어야지 여러분이 이게 한 4점에서 5점 받을 수 있죠. 그쵸? 여기서 한두 개 빠지셨으면은 3점. 여기서 3, 4개 빠지셨으면은 2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장문도 중요하지만요. 솔직히 장문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죠. 단어죠. 단어죠. 단어. 네. 장문 내가 보기에는 중요한 이형식 문장만 써주셨으면 점수 주고. 근데 일부러 이 형식 쓰기도 되게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쵸? 주동사. 주어 동사 목적어. 네. 그러니까는 중요한 거는 이런 거를 막 던져주는 것도 그것도 안 되지만 이런 거를 차분하게 한다는 건 결국은 아웃라인이잖아요. 영어 실력이 아니라 이건 아웃라인 실력인 거죠. 어떻게 보면. 타임 매니지먼트. 그렇죠. 2번 문제에서 여러분이 써주셨어야 되는 게 바로 issue preclusion. 그렇죠. 이것도 same party on the merit. 여러분 on the merit이라는 거 저번에 옛날에 설명했지만 판결이 난 거죠. 무슨 뭐 디폴트 돼가지고 결론 어쩔 수 없이 나버리고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그쵸? 이런 거 써주시면 뭐 좋고요. 그 다음에 same issue. 이 issue preclusion 여러분 쓰실 게 몇 개 더 있죠. previously decided, litigated, on the merit 뭐 이런 거 소송 결론 난 거 그렇죠. 요거에다가 플러스 non-party 플러스 privity. Therefore is not barred. 그렇죠. 요 단어 여러분 몇 개 들어갔는지 그러니까 이게 하기 되게 힘들지만요. 막상 여러분 하시고 혼자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 내가 어느 정도를 쓰는 사람이구나 이게 보이시는 거죠. 그렇죠? 3번은 이거를 딱 치셨어야 되죠. 그렇죠? Non-mutual issue preclusion. 그 여러분이 저 같으면 어떻게 애널리시스를 전개해 갈 거냐면은 generally under the doctrine of issue preclusion for the claim to be barred the party should be same but as an exception after the previous litigation was fully anticipated 이런 식으로 쓰시고요. 그 다음에 although the two parties are different, if there is a
그러다 보면 한 페이지 넘어가요. 저는 그 말이 하고 싶었어요. 충분히 그 이슈를 여기서 했다면 party가 다르더라도 여러분은 it can be barred. 왜냐면 you don't have to relitigate. You don't have to rediscuss this same issue. 그쵸? 여러분 그렇게 써주셨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here, in this case, here the parties are different. 그리고 issue was fully discussed previously. Therefore, it can be barred. 근데 이거는 엄연히 엄마의 입장이라는 거죠. Mother's position. So, 다음 단락에 여러분이 시간이 가겠지만 다음 단락에 여러분이 드라이버의 입장에서 driver might argue that the first regulation the first answer does not determinatively decide that he was really negligent. 그쵸? 그래서 so he can assert that this issue should be asserted again. 그쵸? 왜냐면 여기서는 다시 얘가 그 네글리전트 하지 않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왜 엄마가 그렇게 같은 클레임에 대해서 번잡스럽게 하느냐. 첫 번째 클레임에서 조인트 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그 말까지 써주면 진짜 1시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엄연히 그 단어를 그렇게 넣어주시라는 거죠. 이 3번에서는요. 그쵸? 3번에서. 우리가 이 에세이 쓰는데 어떻게 그 the other side might argue 이걸 왜 쓰겠어요? 솔직히 그쵸? 안 쓰죠. 못 쓰죠. 시간 없으니까. 그래서 1, 2, 3은 여러분이 이 단어들을 넣으셨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딱 보면은 솔직히 어려운 거 없는데 여러분이 이 에세이가 어려운 건요. 이 문제를 보고 이런 정교한 룰을 뽑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인 거지 룰 자체가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힘든 거죠.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이게 요즘 경향이에요. 또 네. 얼마 전에 바뀐 경향이에요. 그렇죠. 10분 쉬고요. 제가 그 세 번째, 네 번째 에세이를 한번 해볼게요. 10분만 쉬겠습니다. 오늘 건 안 되나요?